제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 소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것 중에 하나를 지금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710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취득세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근데 제주도도 해당이 되느냐, 제주도는 해당이 안 되느냐, 그걸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물어보기도 많이 물어보셨고, 그래서 오늘 행정안전부에서 낸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제주도는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주택을 매입한다면 얼마의 취득세를 내게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보도자료 7월 31일 날 나온 겁니다. 7월 10일 발표된 보완대책에 관련해서 8월 3일까지 입법 예고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개정안의 주요 내용, 첫째 다주택자 판단 기준이 1세대를 범위하였다, 이런 거는 넘어가자고요. 이제 오늘 얘기할 건 아니니까. 그리고 둘째, 공정성이 높거나 주택 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의 취득의 경우에 주택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중과세율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한다, 이런 것들. 자, 셋째, 이사, 학업, 취업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었을 경우에는 1주택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규정했다고 합니다. 이건 원래 사실은 양도세법에 있는 내용이긴 하죠. 1주택을 소유한 한 세대가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 종전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경우 1주택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여기서 1주택 세율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취득세 말하는 거죠. 취득세를 적용받게 된다는 얘기고, 다만 기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후에 차액이 추징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래 이제 85제곱미터 이하에, 그리고 6억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게 됐을 때는 1%죠.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서 1.1%의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 만약에 너가 3년 안에 주택을 팔지 않았다 그러면은 나머지 7%를 더 부과를 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3년인데 다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된다는 것도 적어놨네요. 네 번째, 강화된 주택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규정하였다. 조정대상 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주도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해당이 안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쭉쭉 내려가 볼게요. 여기 표로 아주 예쁘게 잘 되어 있는데 이거 보시면 아주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종전에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1, 2, 3주택까지는 1에서 3%인데 4주택부터는 4% 받겠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여태껏 했던 취득세율이었는데 조정이 됐습니다. 1주택자는 1에서 3% 적용받으시는 거고, 1주택이 쉽게 말하면 신규 1주택입니다. 내가 1주택자인데 주택을 사는 건 2주택이죠.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는 게 1주택입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2주택부터가 문제인데 2주택은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8%입니다. 하지만 비조정대상 지역에서는 현행과 같이 1에서 3% 유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서울에 집이 한 채 있고 제주에 세컨하우스를 갖고 싶다. 서울은 조정대상 지역이고 제주도는 비조정대상 지역이죠. 그러니까 서울에 집이 한 채 있는 분이 제주도에 세컨하우스를 살 때는 8%를 적용받는 게 아니고 1에서 3%를 적용을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아마 지방의 부동산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그런 조정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내려가서 볼게요. 증여는 오늘 얘기할 게 아니니까 증여는 좀 접어두고, 적용 시기, 적용 시기가 중요하죠. 경과조치 7월 10일 이전에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 지역에 대해서 종전세율, 그러니까는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한 사람입니다. 등기 이전이 아니고 계약서 작성을 7월 10일 이전에 하셨으면 종전세율을 받으시는 거고, 7월 10일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하셨다고 하면 이제 바뀐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자, 1세대의 범위, 이게 이제 취득세에 관련된 얘기니까 한번 볼게요. 1세대의 범위가 뭘까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은 한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대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한 세대로 간주한다. 쉽게 말하면 제가 있죠. 제가 있는데 제 와이프는 무조건 이제 저랑 같은 세대인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30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따로 살더라도 한 세대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 따로 살고 와이프 따로 살고 29살짜리 자녀가 따로 산다, 그러면 각각 따로 사니까는 1가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다, 이거는 묶어서 한 세대고 한 세대에 3주택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내용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31살
살이라면 이제 떨어져 나가고 부부만 합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미혼인 30대 미만의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더라도 부모 세대원에 포함이 되냐, 나가서 살고 있고 자녀고 얘 소득이 있는데 그래도 포함이 되느냐 물어봤죠. 자녀의 소득, 해당 자녀의 소득이 중위 40% 소득 이상으로, 중위 소득의 40% 이상이라고 한다면 분가하는 경우에 부모와 구분해서 별도 세대로 판단한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는 소득이 높은 자녀면 나가 사는 거는 이제 그냥 30대 이상의 자녀로 판단하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30대 미만의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1세대에 포함하는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자녀라면 나가 살면 따로 다른 세대로 간주하겠다, 뭐 이제 이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더 내려가 볼게요. 주택수 산정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의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자, 만약에 부모님과 제가 따로 살고 있어요. 근데 주택을 공동 명의로 하나 산 거죠. 그러면은 부모님도 1주택이고 나도 1주택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나 뭐 이런 거를, 양도소득세 같은 거를 좀 절세하시기 위해서 공동 명의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만약에 주택수가 많으면 굳이 이렇게 공동 명의로 하시는 건 좋지 않다. 하지만 1주택이실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하시는 게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좀 다르네요. 상속주택을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지분이 똑같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소유로 보거나 아니면 최연장자 순으로 판단한다고 하네요. 만약에 제일 큰오빠가 있다면 큰오빠 명의로 본다, 뭐 그런 내용이죠. 아니면은 큰오빠가 그 집에 살고 있다고 하면 큰오빠 명의로 본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려가서 또 다른 내용 살펴볼게요. 분양권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됩니까? 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분양권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니까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이제 취득세가 부과가 되는 거죠. 근데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소유 주택수에는 포함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에 집이 한 채 있고 입주권이 하나 있으시다, 아니면 분양권이 하나 있으시다, 그러고 나서 제주도에 세컨하우스를 얻고 싶으시면 그때는 8%의 세율을 적용받으시는 거죠. 3주택으로 계산을 해서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됩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된다, 그렇게 나오죠. 근데 오피스텔이라는 게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는지 사용을 안 하고 있는지는 이제 전입신고로 대부분 판단을 하는데, 전입신고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가 됩니까? 내가 1주택인데 두 번째 주택을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도 8%의 세율을 적용을 받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가 않으니까 대장상 용도대로 취득세율 4%가 적용이 된다, 4%를 적용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는 세컨하우스로 오피스텔을 매입하실 때는 이제 취득세 중과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세컨하우스로 매입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정 어린이집 이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은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겠네요. 이거는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면 지금 시세 한 1억 5천에서 1억 8천 정도 사이가 되는 주택은 아마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이는 그런 주택이 있을 겁니다. 그런 주택을 매입했을 때는 취득세가 중과가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겠네요. 이사 가기 위해서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가 중과가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주택 세율로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 세율에 나중에 추징이 된다, 가산세가 포함돼가지고 추징하게 된다고 하네요. 근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내놨는데 안 팔리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내 맘처럼 사는 사람이 사야 주택이 팔리는 건데, 분명히 부동산에 내놨지만 1년 동안 안 팔리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런 세율을 추징하게 된다는 건 어찌 보면 조금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주택자가 이사가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도 일시적 주택 소유로 부과 과세가 됩니까? 그러니까 다주택자인데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는 거죠. 이것도 중과를 할 거냐 이 얘기인데, 뭐 다주택자는 죄인으로 보니까 오늘 뉴스 보니까 범죄자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다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 범죄자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과세가 중과세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너는 네가 사는 집을 옮기더라도 너는 다주택자니까 과세를 하겠다 이 얘기로 보여집니다. 1주택을 보유하다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는데 이 경우에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면 좋은데, 분양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3년이냐 아니면은 입주하고 3년이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준공 입주 날부터 3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분양권을 한 또 몇 년 갖고 계셨겠죠? 그러니까 총 기간은 꽤 많은 기간 동안 그동안까지만 종전주택을 이제 처분하시면 2주택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근데 아파트를 하나 또 서울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서울에 아파트가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은 일시적 2주택을 피하려면 1년 안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중과세를 안 받는데, 그 1년을 언제 시점으로 볼 거냐, 내가 분양권을 매입했을 때부터로 볼 거냐 아니면은 준공했을 때부터로 볼 거냐 이건데, 매입하고 나서 만약에 종전주택을 1년 안에 팔았어요. 그리고 나는 2주택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주택이 1년 안에 건축이 됩니까? 건축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짓고 나서 준공 후 1년 혹은 보정 대상이 아닌 지역에서는 3년 안에만 종전주택을 파시면 중과세가 되지 않는다, 이 내용입니다. 네, 적용 시기에 관한 내용도 있네요. 그러니까 적용 시기가 언제냐 이건데,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 있으면, 그러니까는 7월 10일 이전에 한 계약서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중과세가 되지 않는다. 잔금이 뭐 9월, 10월이더라도 이때 계약서를 체결했으면 중과세가 되지 않는다, 그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게요. 비규제 지역 주택 취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우리 제주도에서는 조정대상 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대상 지역에 3억 원의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 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서울에 집이 한 채 있는데 제주도에 3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이거죠. 그럴 때 세율이 얼마냐 이걸 얘기하는 건데, 3억 원의 주택의 경우에는 1%의 세율이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2주택이긴 하지만 비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종전세율을 적용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만약 비조정대상 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는 8%를 적용하겠다. 반대로 제주도에 아파트가 있는 사람이 서울에 두 번째 아파트를 살 때는 8%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사람이 지방의 아파트를 두 번째로 살 때는 1%를 적용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자, 적용이 예를 들어보면 1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취득할 때는 1에서 3%, 그리고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 지역 취득 시에는 8%, 그리고 2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 지역에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8%.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시나요? 1번부터 말씀드릴게요. 1번은 서울에 집이 한 채 있는데 제주도에 집을 한 채 사게 될 경우에는 1에서 3%. 2번은 서울에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또 서울에 아파트를 한 채 살 거면 8%. 그리고 서울에 아파트가 두 채 있는데 제주도에 아파트를 한 채 살 때는 8%. 이렇게 적용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떻게 정리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설명을 좀 하긴 했는데, 어쨌든 타 지역에 아파트가 한 채 있으셔도 제주도에 타 지역에 주택이 한 채 있으셔도 제주도의 주택을 세컨하우스로 매입하실 때는 그냥 종전세율인 1에서 3% 적용받고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내용과 함께 더불어서 이런 거 저런 거 좀 소개를 같이 해드렸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 타운하우스, 제주도의 세컨하우스 매입하시는데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여태껏 봐오셨던 것처럼 쭉 봐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 송 소장한테 연락을 주시면 송 소장이 성심성의껏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송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